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자소서를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왜 쓰는지도 모르고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채용과 취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채용 시스템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로 크게 서류를 검토하는 것과 면접으로 그 사람의 직무 능력과 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스템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할 때 두 가지가 굉장히 크죠. 이력서와 자소서. 그렇죠? 사실 이력서는 개인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실 뭐냐면 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이제 더 이상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아직도 있긴 합니다만 성별을 구분하는 건 원래 안 되잖아요. 성별을 구분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성 환자를 밀접하게 케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자 간호사만 뽑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개인정보나 예를 들어서 차별에 대한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한번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탕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남녀 차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탕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여자분이 하는 게 맞겠죠. 예. 이런 것처럼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면 사실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직무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 그러니까 그게 민감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몸무게 같은 경우에 몸무게, 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직무에 관련된다면 키 같은 경우에 직무에 관련된다면 써야지 되는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승무원 같은 경우에 우리 키를 쓴다라는 게 아니고 앞니치, 팔 길이, 그러니까 앞니치, 팔 길이라고 하죠. 팔 높이라고 할게요. 팔 높이, 앞니치니까 팔 높이. 왜 이거를 요구합니까? 비행기 기내에서 오버헤드 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밀려고 그러면 이 앞니치가 일정 높이 이상 되지 않으면 오버헤드 빈에 수화물을 넣을 수가 없고 닫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직무 관련됐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는, 앞니치 얼마 이상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키를 자꾸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직무에 관련되면, 그렇죠? 아이고 남탕에서 일을 하는, 여탕에서 일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탕에서 일을 하는데 성별을 물어봤다고 차별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되면 사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는 안 되죠. 고향이 어디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고향하고 사실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학력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 왜 학력을 물어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정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가지고 고객을 대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학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에 관련되니까 학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격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죠. 자격 같은 경우 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 있으면 관련 경력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에서 이력이 되는 것이고 이력서에 작성하게 되고 항목들이 있는 것이고 자소서라는 거는 이 이력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개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서술한다 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자기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항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서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는 그렇죠. 직무에 대한 거는 사실 이런 거 자격이나 학력, 이력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면접이 구분이 돼 있죠. 직무 면접이 있고 인성 면접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 제대로 적응할까? 예를 들어서 동료와 선후배와 잘 지낼까?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회사에 잘 섞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성 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고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채용과 취업에서 서류 검토 그리고 면접이라는 시스템은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의 취준생들을 교육을 하고 코칭을 하고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축하는 해줬어요. 축하. 그런데 칭찬은 좀 못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미리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또 제자분들이 계시면 못해준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거 그 자체로 당신은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고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로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로우시고 힘드신 것 충분히 저도 겪어봤었고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괴롭고 힘드실 겁니다. 저는 지금 구직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죠. 과거에 겪었었고 또 여러 번 겪었었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현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고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과정에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